서 변호사님, 예. 외관상으로 보면은 경찰 수사는 성남 FC 수사, 또 백현동 수사, 김혜경 법카, 경기 그 도시공사 선거 비밀 아지트 의혹 수사 아주 급비치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압수수색도 팍팍팍 들어가고. 그런데 검찰은 어쨌든 그동안 인사를 하느라고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팀을 지휘할 그 지부가 이제 차장검사, 그 밑에 부장검사입니까? 사실상 이제 부장검사들이 지휘를 하는데 이제 완벽하니 갖춰놨어요. 수사팀도. 이제 더 이상 뭐 물러설 데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는데 일단 7월 한 달 사실상 제대로 주어진 것은 7월 4일부터 뭐 8월 4일까지 한 달 정도 아니겠느냐. 여기서 결판이 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지금 이재명에 관련된 게 7개입니다. 7개. 예. 7개 중에 이제 그 6개가 이제 강제 수사를 한 거예요. 7개 중에 압수수색 있잖아요. 예. 강제 수사가 이제 6개고 그 검사 사칭한 거 있죠. PD. 예. 그 공직선거법에도 이게 허위로 기재했다는 거 있잖아요. 예. 자기가 이제 이재명이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PD가 시켰다. 이런데 그 최철호 PD 있잖아요. 예, 최철호 요것만 이게 아직 압수수색이 없고요. 예. 나머지는 이게 다 압수수색이 들어왔고요. 6개가. 근데 그 재밌는 게요. 재밌는 게 그 전부 이게 김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재명이가 김씨들 5명 죽는다 했더니 이게 요즘 좀 이게 유행어가 됐는데 이재명을 죽이는 사람이 전부 김씨예요. 아, 중요 사건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예. 보세요. 지금 이게 백현동. 예. 백현동은 이게 이미 그 4단계 상향에 이재명이 서명한 게 높거든요. 예. 이재명이는 결제 서류가 다 나왔잖아요. 이재명이는 뭐 자기가 이게 정당하게 국토부의 뭐 협박이라든지 정당하게 했다고 변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김인섭 씨가 들어가기 전에 정바울이가 그 시행사 대표거든요. 예, 정보.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왜 안 해주냐 말이야. 김인섭 씨가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상향되고 예. 전부 이게 그 임대주택이 90% 일반 분양으로 바뀌었잖아. 예. 이게 김인섭 때문이에요. 김인섭이가 70억 받은 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게 그 이재명의 멘토거든. 정동영한테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진상이를 이재명 사무실에 넣어준 게 김인섭이에요. 그러니까 백현동은 김해는 김인섭이다. 김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장동은요, 이제 검찰에서 어제 보니까 제가 취재해보니 전면 팀을 완전히 다 바꿨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수사팀을. 전면 수사를 새로 합니다. 예. 예. 이미 그 돈이 2억 현금 가고 그 중에 8천만 원이 이화영한테 가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뭉개놨잖아요. 그 고영권 4차장이 고영권 이번에 특수 1, 2, 3부 부장 다 바꿨잖아요. 1부의 엄희준, 그 다음에 김영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강백신 3부. 이렇게 수사팀을 전면 바꾸고 대장동을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장동을 키면은 김만배입니다. 그렇죠. 김만배죠. 제가 이렇게 김만배하고 요즘 재판 계속 하고 있잖아요. 키는 한 160 이상 자그만한데 눈빛이 아주 이렇게 반짝반짝 하더라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제보고 이게 나오면 술 한잔 제대로 사겠다고 하길래 제가 이게 비판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 지금 이게 구속된 지 오래돼가지고. 깜빡이 예, 김만배. 근데 이것도 김씨잖아요. 이재명을 죽이는 게 대장동은 김만배입니다. 아, 그러네. 그럼 투김이죠. 예. 그 다음에 그 검찰에서 유일하게 직접 압수한 거. 검찰이 직수하는 게 변호사비 대납이에요. 예. 변호사비 대납은 수원지검에서 바로 압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기소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이게 바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제가 이게 도망가면 안 된다고 그때 검찰 이야기 듣고 몇 번 이야기했죠. 지금 이게 공식 확인한 건 도망쳤대요. 아, 어제 그러더라고. 제가 어제 어벤져스 나갔더니 해외로 도망쳤다 그러더라고. 심지어 지금 그러더라고. 확인했대요. 싱가포르로. 여기 출금해야 된다고 우리가 누누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기소하면 돼요. 수원지검에 홍성욱 지검장 있잖아. 바로 이제 이거 하는 쌍방울이 김성태. 이게 김씨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 한 8일쯤 기소될 것 같은데 김혜경. 이거는 이게 뭐 조사 끝났는데 그날 이거는 좀 들고 금액만 맞추고 있는 거죠. 같이 하려고.
보세요. 어떻게 그 법인카드 김혜경도 김씨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즘 이게 가장 심각한 거는 GH죠. 경기 2,402호. 예. 이재명의 그 순회동 옆집. 예. 요게 이제 불법 선거 아지트 아닙니까? 예. 이걸 전부 다 옆집에 이재명 사는 줄 모르고 얻었다, 숙소로. 예. 이랬잖아. 예. 근데 그때 GH 사장이 리틀 이재명 이현욱 변호사고. 그러니까 이현우. 이현욱. 예. 그리고 이게 숙소를 다 경영지원본부장 관리하는 경영지원본부장 전형수. 이분은 이재명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아, 그렇죠. 예. 비서실장.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옆집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이재명을 죽이는 거죠. 남편은 김철주. 김씨죠. 예. 김철주. 이분이 지금도 성남 아트센터 부장. 그 다음에 그 부인도 김씨입니다. 부인은 히읗 하는데 세화. 김세화. 이분도 성남 자원봉사센터 소장하면서 상당히 FC 후원금까지 관여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죽이는 거는 전부 김씨야. 백현동의 김인섭, 대장동의 김만배, 쌍방울의 김성태, 그 다음에 법인카드 김혜경, 그러네. 그 다음에 GH의 김철주, 김시아. 저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한 명 더 있다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근데 김부선. 김부선. 근데 김부선은 이제 약발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이를 거짓말쟁이다. 예. 이재명이가 전 빼고 별짓을 해도 김부선이하고 무상연애 이거 못 속이잖아. 예. 정치적으로는 거짓말쟁이 타격을 줬지만 지금 와서 김부선 씨가 법적으로 이재명을 죽이기는 어렵고 그거는 빼말게 나머지 5명 이게 바로 이재명의 목줄을 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7개 되는데 그중에 최철호 PD가 고발한 그 검사 사측 문제는 좀 제외하더라도 한 서너 개는 사실상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은 아까 뭐 김혜경 법관 같은 것은 다 해놓고 언제 이제 검찰에 넘겨갖고 기소를 하느냐 이 조율만 남은 것 같고 백현동도 거의 수사가 된 것 같고요. 또 성남 FC도 지금 뭐 입구는 다 아는 거고 출구 조사도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몇 가지는 보면은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돼 있는 거고 이제 진짜 수사는 대장동 수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판을 봐야 하거든. 그 대장동 수사는 거기에 김만배뿐만 아니라 55 클럽도 있고 그 조사를 해야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진짜 조사를 해야 할 것은 사법거래, 권순일 대법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법관이 판결에 있어서 이 범죄자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적당히 터버렸다. 이재명 무죄를 판결했다 한다면은 우리 뭐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뭐 돈 먹고 이런 것도 그런 천양지차가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도 지금 아무런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대장동 수사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수사팀을 이게 저는 다 바꿨다니까요. 저는 이게 다 바꾸고요. 그 수사 라인을 이렇게 보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이원석 대검 차장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제 개별 수사에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이게 한동훈하고 이원석은 이심전심 평생을 이게 연수원 동기부터 평생을 같이 온 사람 아닙니까? 눈만 깜빡거려도 뭔지 아는 거죠 서로. 결국 이제 이원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고 한동훈은 제가 이게 손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두 명은 이게 그냥 인사도 이게 척척 그냥 이심전심이에요. 예. 여마 시중, 여마 미소 있잖아. 딱 이 꽃만 하나 들어도 웃음 싹 짓듯이 예. 우리 불교에 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한동훈이가 지휘하겠지만 그렇게 형식적 총괄은 이원석. 보통 칼잡이가 아니죠. 이원석. 그리고 이게 중앙지검장 송경호는 이게 뭐 한동훈이가 차장할 때 부장하면서 MB 수사, 이재용 수사 다 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게 여주로 갔다가 수원 갔다가 기약 많이 다니죠. 송경호. 근데 이게 보통 강불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차장이 고영곤으로 전임자가 이게 김태훈 아닙니까? 김태훈은 이게 완전히 서울대 운동권 NL 있잖아요. 심재철, 이종근과 함께 완전히 뭉갠 사람이
김태훈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송철호 사이까지 부부장으로 있었잖아요. 네. 이분이 다 저는 바뀌고요. 아마 이게 그 원점에서부터 새로 본다는 거는 50억 클럽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유동규 700억 있잖아요. 700억. 이게 그분이 누군지부터 하나하나게 캐야 되고 결국에 대장동의 모든 서류에 쌓이는 이재명, 정진상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가 저는 원점에서 가서 기소가 돼야 되는 이 모든 걸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게 대검에 바로 근데 이거 신봉수 특수 옛날에 치면 이게 중앙수사부장이죠. 예. 지금 이게 반부패 부장이잖아. 반부패 예. 강력부장. 이분도 이게 보통 29기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신봉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재명에 관한 관련 전국 사건을 총괄지휘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 하나씩 이렇게 막 기소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 이게 그 총합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딱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그 이재명을 쫙 기소하는 그러면 이게 저는 언제냐? 그게 바로 8월인 거죠. 저는 8월 말에 전당대회잖아요. 예. 그 전에 8월 중순쯤 해가지고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줄기소가 이어진다. 지금 이게 그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러게 이재명 이래 수사인데 언제 기소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불러가 포토라인 세우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만 기다리시라. 딱 이게 타이밍이 있지 않냐. 지금 검수완박대가 7월 이제 검찰 진영이 구축됐잖아요. 예. 물론 수사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따라서 이제 그 8월이 가장 이재명한테는 장난 달이고 오히려 이게 그 대선 나오고 뭐 그 겨울은 따뜻했다고 저는 보지만 8월에 이재명에 대한 줄기소가 이어질 걸 봐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 지난 검찰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이재명은 커니와 정진상도 소환 딱 한번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황무성 사장 그 압박해갖고 쫓아낸 거 그걸로 불렀는데 언론조차도 정진상의 얼굴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우리 유튜브에나 정진상의 얼굴 썼지 언론에도 압력을 막 가해가지고 검찰한테도 공갈을 막 치고 그랬잖아요. 정진상이가. 네. 이렇게 함부로 언론 플레이 허리지 말라고 그러다가 책임 묻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대선 결과를 모르니까. 예. 그때는 그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정진상이가 이게 소통령 한동훈 역할을 했겠지. 그렇겠죠. 윤석열한테 한동훈이면 뭐 이재명한테는 이게 정진상이가. 정진상이죠. 정말 이게 그 제가 성남 재판해 보니까 실세는 실세예요. 급수가요. 급수가 그때 성남시에 6급입니다. 그러니까. 5급, 3급, 4급도 아니에요. 근데 칸을 갖다가 비서실장 옆에 정책실장이라고 그냥 실제 비서실장은 급수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책실장 칸을 해가지고 모든 게 자기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백현동이든 대장동이든 어디든지. 저는 정진상의 운명도 곧 이게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조금만 7월 한 달, 8월 중순까지 조금만 이게 참고 보시면 앞으로 이게 이재명 줄소환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게 저는 이재명도 알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다른 당권주자들도 아는 거죠. 그렇게. 이걸 이게 모를 리가 없죠. 이재명도 그 위협을 느끼니까 이게 빨리 방탄조끼 하나 더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른 이게 당권주자도 심지어 박지원까지 그랬잖아.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이재명 기소는 불가피하고 전부 이게 이루어진다. 압수수색 해놨고 그냥 끝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부분 돼. 그래서 이재명도 8.28 전대에서 뭐 나가면은 당권을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출마 선언을 좀 앞당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당대표 나가 있는 사람을 뭐 오라가라 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단합이다. 뭐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딱 씌우려고 원래는 뭐 좀 늦게 천천히 출마 선언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최근에는 7월 중순 경우에 따라서는 7월 10일경으로 뭐 당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권 후보와 아닌 것도 또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 하고요. 유일하게 공동 운명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그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제가 이게 이재명의 진짜 핵심 측근 있잖아요.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 좌파 패널도 친하게 지내거든요.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니까 이준석이가 가장 살아나기를 바라는 게 이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준석이가
경찰에 기소가 되고 처벌되고 쫓겨나잖아. 그러면 이게 여당 대표도 처벌하는데 야당 대표 처벌하는 게 정치 탄압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죠. 되잖아요. 이준석이가 처벌되면 이재명이 처벌해도 아무 이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준석이 그걸 다 덮어버리면 바로 이게 여당 대표는 다 방탄조끼로 덮어버리고 우리에게 야당만 탄압하느냐 이 논리가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이게 이준석이가 살아나도록 완전히 정한수 떠나고 막 기도하면서 자기도 이게 공동 운명체니까 동병상련이죠. 지금 이게 동병상련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이재명이 척근한데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종편에서도 말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이나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두 명을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바로 이게 여당의 이준석이 그다음에 야당의 이재명이 이 두 명을 영구 퇴출시켜야 돼요. 이준석이 징계나 처벌로 이재명도 사법 잣대로 이게 처벌시켜야 됩니다. 이 두 명을 영구 퇴출 못 시키면 정치 발전이 안 돼요. 이걸 이게 제가 눈에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재명의 운명은 7월 수사 결과에 달려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도 한 사람을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그러면 검찰이 없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기소 하나도 못한다. 제부터 검찰 없애라고 제부터 방송마다 그냥 금수한박해. 금수한박이 그런 검찰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처럼 범죄가 천하의 증거가 이렇게 넘치는 걸 기소 처벌 못한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다 기소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명색이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를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내줍니까?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에요. 이 말은 이게 범죄가 소명이 돼야 영장이 발부돼요. 소명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정명은 아니지만 거의 이게 7, 80% 이상 다 범죄 혐의가 소명될 때 영장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뭐 발부될 걸로 다 이게 기소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월성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진실은 규명이 돼야 한다.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수사도 지금 남아있고 또 라임 옵티머스 여기도 또 과거의 친여 그러니까 운동권이라든가 또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가 아주 문재인 정권 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빨대를 꽂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사안자부 블랙리스트는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또 통일부다 뭐 총리실이다 기타 다른 부처에 대한 블랙리스트 수사 이런 것들도 지금 남아 있는데 특히 핵심은 엊그제도 뭐 양산으로 또 친문인사들이 몰려갔는데 수염 뭐 이렇게 기른 사람하고 딱 앉아갖고 뭐 사진 찍고 그랬던데 무슨 변호사도 옆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한가하게 지내도 되신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지금 이게 먼저 이제 라임 옵티머스 이야기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남부지검의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있잖아요. 합수단. 거기 단장을 전 누가 할까 궁금했거든요. 제가 여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같더라고. 그게 단성한입니다. 예, 맞아요. 성, 이룰 성. 예, 성이 좀 특이하더구만요. 단시. 단시들 있잖아요. 단병호 위원장도 있잖아요. 단성한. 이분이 사법연수원 32기인데 별명이 윤석열의 32기 중에 가장 아끼는 게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이 이복현이고 그 다음에 동기가 단성한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복현은 공인회계사 출신이에요. 이번에 금융감독 원장으로 간 게 이복현입니다. 그 32기죠. 금감원장. 32기. 그 동기가 단성한인데 이분도 서울대 경제학과로서는 아주 경제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보통 유학 갔다 오면 한직으로 좀 쉬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총장 때 집으로도 불러가지고 너 중앙지검의 부부장 큰 역할 좀 해라.
이 정도로 이게 아끼는 사람이 단성안하고 이복현이거든요. 근데 단성안이 저는 남부지검의 그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장 아주 그 좋은 인사고 또 이게 남부지검장이 누굽니까? 그때 심재철이 후임을 상가에서 심재철이 들이박아버린 양석조 예. 이분이 심재철이 보고 너도 검사냐고 대들었잖아요. 예. 이분이 남부지검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석조, 단성안 이 투톱이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도 있잖아. 디스커버리 있잖아요. 장하성이 동생, 장하성이 동생. 장하원이 이런 게 경제사범들 제대로 이게 뿌리 뽑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재인에 대해서는요. 결국은 이게 북한 문제가 1번 틀린다 봐요. 북한 문제가. 뭐 탈원전하고 이미 송철호 거는 문재인이 많이 놓잖아요. 그건 그대로 수사하면 되는 거고. 중앙지검에서 지금 다 하니까. 서해 사건. 그게 바로 공공수사부에 온 거 서해 공무원. 이게 문재인이 너 이게 그 6시간 동안 이게 뭐 했냐 말이야. 너 잤느냐? 아니면 이게 TV 보고 있었냐? 뭐 했냐 말이야. 이게 국민의 생명권 중요하거든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되면 그럼 이게 문재인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외에도 이게 그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우리 안돼 가리고 포성전문과 돌려보낸 거 있죠. 이런 것도 이게 우리 고문방지협약이나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이게 그 해경 있잖아요. 그것도 개입했잖아요. 저는 해경왕 있잖아요. 해경왕.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저는 문재인은 결국 송철호, 탈원전, 그다음에 이 북한 문제.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 가장 겁나는 거 제가 취재해 봤더니 또 뭐 있어? 문재인가 지금 가장 열받아 있는 게 있어요. 어. 그게 그 김정숙이 옷값이 지금 공개되니. 김정숙 옷가고 이거 공개. 이게 그 항소해 놨잖아. 공개 못하게. 예. 근데 그 청와대에서 전부 항소를 취한다는 거거든요. 취하해갖고 공개. 그러면 이게 제가 총무비서관에 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이게 영수증 돈 쓴 거는 보관해놔야 됩니다. 감사원이 감사 몇 년 받기 때문에. 그 기록물로 간 거는 뭐 정상회담 비밀 이런 거고 옷값은 이게 자료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청와대에서 만든 것을 딱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모르지만 지금도 뭐 국정원이 어디고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옷값 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 특활비. 예. 이건 회계 자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다는 거예요. 어. 요거 이게 공개되면 김혜경의 법인카드는 아무것도 아니지. 김혜경의 법인카드는 다 해봤자 5억 5천이야. 뭐 그것도 무기징역이지만 그것도 이게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5억만 넣으면. 근데 김정숙의 옷값은 옷이 이게 몇 벌입니까? 옷이 160 몇 번부터 장신구하고요. 이게 공개되면 망신 정도가 이게 국고 손실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어제 양산에 갔잖아요. 처럼해야 되라고. 그 따라간 변호사가 현근택입니다. 제하고 이게 방송 많이 해도 현근택 있잖아. 예. 걔를 왜 따라간지 모르겠어요. 전부 의원들 배지 들며 갔는데. 그러니까 철험애들이 갔던데. 근데 문재인이는 수염 딱 길러가지고 지가 뭐 도사처럼 행세하면서 태연한 게 문재인이는 그대로 태연한 척 웃으면서 있죠. 근데 김정숙이는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김정숙이는 안절부절하면 지금 몸 이상합니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 본인도 아는 모양이네. 야, 기사도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근데 띠가 그게 나오고. 옷값 공개 임박. 이게 윤석열하고 전면제라고 그러더라고. 김정숙이 옷값 공개하는 순간에 우리하고 너는 이제 레드라인 넘어선 거야. 끝났다. 이제 전면제이다. 이게 공공연하게 문재인 캠프에서 그래요. 저는 그게 아주 분순이 되고 제가 총무 비서관실에 다 취재를 해봤어요. 이게 공개 자료가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느냐. 있대요. 그 다음에 그 항소 취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면 이게 임박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요 근래 인스타그램에다 사진을 막 하고 올리면서 내가 호루라기 불면 다 모여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내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럼요. 만약에 진짜 옷값이 그게 그때요. 구두를 갖다가 한 번에 막 15, 20켤레 막 한 번에. 그 다음에 이거 한복 있잖아. 김정숙이가 뭐 자기 엄마가 옛날에 뭐 한복이가 자기는 다 기호 입는다더니 그때 명장한테 한복 누비 다 산 거 봤잖아요. 명품 명장 뭐 근데 이런 그때 게 돈을 빳빳한 똑같은 돈 새 돈 있잖아. 예. 빳빳한 돈 이게 5만 원짜리로 500원 1000만 원씩 이게 갖다 주잖아요. 제가 여기 채널A에서 직격탄을 날렸잖아. 근데 김정수 너 대통령 월급 통장에서 1000만 원 한 번이라도 이게 찾은 적이 있으면 내가 사과하고 깨끗하게 내 방송 사과하고 취소한다 했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1000만 원 빳빳한 게 5만 원짜리 새 돈이 자
국정원의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나 뇌물 받은 거 아니면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 월급 통장에서 이게 돈을 찾은 인출한 그날 돈 준 날 증거를 내놔는 게 못 내놨잖아요. 저는 이게 명백하다 봐요. 아무튼 이 7월 또 8월 초까지 이재명과 문재인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도 진영을 다 갖췄으니까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사 성과를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8월에는 이 한여름에 검찰의 칼날, 서리빨이 아주 우뚝 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